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영상 끄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람이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송치까지 된 인물이, 그것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물이 대구광역시 240만 시민의 살림을 맡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대구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38.5%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딱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숫자로, 팩트로, 기록으로 이 사람이 왜 대구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 시장 되면 대구 진짜 망한다. 1부 이진숙 출마 배경 앤드 현재 여론조사. 2부 법인카드 스캔들 상세 폭로. 3부 방통위원장 시절 논란 앤드 윤석열 측근 의혹. 4부 대구시장 당선 시 충격 시나리오. 5부 종합평가 앤드 마무리. 자, 시작합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팩트 영상 더 많은 분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진숙, 1966년생, 현재 만 59세,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MBC에 입사한 언론인 출신입니다. 대전 MBC 사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2일 이진숙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그 출마 선언 자리에서 이진숙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박정희 정신으로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정신, 이 한마디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TK 강성 보수 지지층을 향한 구애, 그리고 그 구애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ST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이진숙은 26.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보면 무려 38.5%까지 올라갑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론조사 1위면 그냥 좋은 후보 아니냐고요? 시청자 여러분, 히틀러도 민주주의 선거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론조사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대구시장 경선에는 이진숙 말고도 굵직한 인물들이 줄을 섰습니다. 주호영 전 국회의원, 추경호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급 인사들이 5명 이상 출마를 준비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진숙이 1위냐고요? 정치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진숙은 윤석열 지지층의 결집 포인트가 되고 있다. 강성 보수 팬덤이 이진숙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팬덤이 결집했다고요? 그 팬덤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이름이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터진 법인카드 의혹. 지금부터 하나씩 팩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1위 찍었다고요? 과거를 보면 볼수록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다음 파트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진숙 법인카드 의혹.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되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시민단체 이진숙 고발장 접수. 2025년 7, 9월 검찰 압수수색 3회, 소환조사 4회. 2025년 9월 검찰 송치, 업무상 배임, 기소 의견. 기소 의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 기소 의견이란 건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이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것 자체가 의혹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진숙이 법인카드로 무엇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걸까요? 공개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빵집에서 100만 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 의혹입니다. 대전 MBC 법인카드가 사장 개인이 자주 방문하는 빵집에서 공식적인 업무 목적 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됐다는 의혹입니다. 방송국 사장이 업무상 목적으로 빵집에서 100만 원을 쓸 일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두 번째, 와인바 및 골프 관련 사적 사용 의혹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공식 업무와 연관성이 불분명한 와인바 및 골프 관련 결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영방송의 법인카드는 국민의 수신료와 직결된 자금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돼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세 번째, 제주도 사적 방문 시 관용차 사용 의혹입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제주도 출장이 아닌 사적인 방문에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용차는 공무를 위해 제공되는 수단입니다. 사적 여행에 관용차를 쓴다는 건 명백히 공공자원 남용 의혹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의혹 단계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서울 자택 인근 사용 의혹입니다. 대전 MBC 사장이면 대전에서 주로 업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서울 자택 인근에서 결제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대전에 있어야 할 사장이 서울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면 그게 업무 목적이었는지 사적 사용이었는지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의혹들을 총합하면 수천만 원 규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은 그냥 썰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3차례나 진행했습니다. 소환조사도 4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압수수색 3번, 소환 4번, 기소 의견. 이게 의혹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나오는 수치입니까? 여기서 잠깐 이진숙 측의 입장도 공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거나 적법한 사용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3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4번이나 소환 조사를 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겠습니까? 압수수색 1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소환 조사 1번도 아니고 4번입니다. 이건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대전 MBC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대구광역시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구광역시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구광역시의 연간 예산은 약 10조 원이 넘습니다. 대전 MBC 법인카드 수천만 원도 못 지킨 사람한테 10조 원짜리 살림을 맡기겠다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걸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빵 100만 원 법카, 제주도 관용차, 서울 자택 근처 법카, 이게 공영방송 사장이 할 짓입니까? 대구시장 되면 법카로 뭘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대 끄지 마십시오. 법인카드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법인카드 스캔들은 사실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왜 진짜 위험한지 이제 방통위원장 시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숙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됩니다. 방통위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운영을 감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논란, MBC 민영화 추진 의혹입니다. 이진숙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는 외부에서 무너뜨려야 한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한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됐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사람이 방송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진숙 측은 이 발언이 왜곡됐거나 맥락이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원장으로서 실제로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두 번째 논란, 내란 표현 쓰지 말라 보도 지침 의혹입니다. 2025년 1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에 복귀한 이후 일선 방송사에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 지침이 내려갔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의혹은 언론 노조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하며 공론화됩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배경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건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이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됩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방통위원장이
내란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언론 통제 시도 의혹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진숙 측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거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이 제기된 배경과 맥락은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세 번째 논란, 윤석열 파면 후 역사에 죄송한 날 발언 논란입니다. 2025년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됩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또는 압도적 다수의 결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기록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나온 직후 이진숙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에 죄송한 날. 여러분, 이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역사에 죄송한 일로 규정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지방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면 그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 세 가지 논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1. MBC 민영화 추진 의혹, 방송 독립성 훼손 의혹. 2. 내란 사태 때 보도 막으려던 사람이 이제 대구시정, 언론 자유 침해 의혹. 3. 윤석열 파면 후 역사에 죄송한 날 발언, 헌법기관 결정 부정 의혹. 이 세 가지를 보면 이진숙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방송 장악 시도를 실행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물이 대구시장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정치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K가 윤석열 2기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유산이 대구에서 이진숙을 통해 계속된다면 대구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이 질문 다른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내란 사태 때 보도 막으려던 사람이 이제 대구시장? TK가 정말 윤석열 2기가 되려는 건가요? 다음 파트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대구 경제, 대구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된다면 대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 가능성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 대구의 경제 현황과 이진숙의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현재 대구의 상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기준으로 대구는 전국 광역시 도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섬유 기계 중심의 전통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가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앙정부와의 협력, 외부 투자 유치,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도시 이미지, 이게 지금 대구에 절실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진숙이 시장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할지 시나리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강경 리더십, 중앙정부 충돌, 예산 삭감, 투자 이탈.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어떤 정치적 지형에 있겠습니까? 2025년 윤석열 파면 이후 정치 지형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든 이진숙과 정치적으로 협력하기 어려운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숙은 윤석열 측근으로 분리되는 인물입니다.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며 헌재 결정에 반기를 든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구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정부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옵니다.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국책사업 예산, 이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의 의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시장,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 시민이 받습니다. 도로도 안 뚫리고 신규 사업도 안 되고 예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지방정부들이 국책사업에서 소외됐던 사례는 우리 현대 정치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기다 대구는 지금 대규모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AI, 미래차, 신산업 유치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시장이 이끄는 도시에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선뜻 투자하겠습니까? 기업들은 정치적 리스크에 매우 민감합니다. 투자는 안정성과 신뢰를 먹고 삽니다. 시나리오 1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진숙 시장 취임, 중앙정부 충돌, 예산 감소, 투자 이탈, 대구 경제 더 악화. 시나리오 2. 과거 의혹 재점화, 대구 이미지 실추, 청년 기업 유출 가속. 이진숙은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만약 시장에 취임한 이후 이 사건에서 기소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시장이 재판받는 상황, 전국 언론이 보도할 겁니다. 대구시장 법정에 서다. 이 상황에서 대구에 살고 싶어하는 청년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대구에 기업을 차리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대구는 지금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절실합니다. 인구를 늘리고 청년을 붙잡고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면? 실제로 이런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수장의 법정 문제가 불거질 때 해당 지역의 투자 유치 실적과 인구 이동 패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이 리스크를 감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시나리오 2의 결론입니다. 이진숙 시장 취임, 과거 의혹 재점화, 전국 부정적 언론 보도, 대구 이미지 실추, 청년 기업 유출 가속화, 인구 감소, 악순환. 세 번째 시나리오는 좀 더 큰 그림입니다. 이진숙은 강성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장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수성이 안정, 신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연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진숙이 만들려는 보수 대구는 어떤 모습인가요? 박정희 정신, 내란 표현 쓰지 말라, 역사에 죄송한 날. 이건 1970년대식 권위주의적 보수성입니다. 21세기 청년들이 원하는 도시와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전국의 청년들, 특히 2030 세대는 무엇을 원합니까? 다양성, 개방성, 창의성이 보장되는 도시, 열심히 일하면 성과를 인정받는 도시,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도시. 이진숙 시장의 대구가 이런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대구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는 변해야 산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인재,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진숙이 내세우는 건 박정희 정신입니다. 과거로의 회귀. 그게 대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 3의 결론입니다. 이진숙 시장 취임, 강경보수 정치 심화, 대구 이미지 경직, 2030 인재 유출, 신산업 유치 실패, 대구 장기 쇠퇴. 세 가지 시나리오 종합, 시나리오 1, 2, 3, 세 가지 모두 결론은 같습니다.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는 더 나빠집니다. 이건 제 주관적 예측이 아닙니다. 현재 대구의 경제 현황, 이진숙의 행보, 그리고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대구에 필요한 건 과거를 소환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예산을 따오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의혹으로 검찰 송치된 사람이 보도 지침 논란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헌재 결정에 반기를 든 사람이 과연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GRDP 최하위권의 대구를 더 떨어뜨릴 인물인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이 막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파트 종합평가로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진숙은 2026년 2월 12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26.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둘, 이진숙은 대전 MBC 사장 시절인 2015년, 2018년 사이 수천만 원 규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빵집 100만 원 이상, 와인바, 골프, 제주도 사적 방문, 서울 자택 근처 결제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5년 4월 고발 이후 압수수색 3회, 소환조사 4회를 거쳐 2025년 9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 달아 검찰 송치됐습니다. 셋, 방통위원장 시절 MBC 민영화 추진 의혹, 내란 표현 쓰지 말라 보도 지침 의혹, 윤석열 파면 후 역사에 죄송한 날 발언 논란 등 심각한 논란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넷,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될 경우 중앙정부 충돌, 예산 삭감, 의혹 재점화, 이미지 실추, 강경 보수, 청년 기업 유출이라는 세 가지 충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법인카드 배임 혐의 송치, 내란 보도 지침 논란, 윤석열 핵심 측근, 이 세 가지만으로도 이 사람은 대구시장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시의원도 구의원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이진숙 본인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방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의혹이 있을 때는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 판단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표장에서 찍는 한 표가 대구의 미래 1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본 내용들을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대구를 걱정하는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이진숙 대구시장 노라고 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이런 팩트 기반 비판 영상 계속 만들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큰 힘입니다. 자, 다음 영상 예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두 가지 빅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구 경선 결국 누가 이길까? 주호영 vs 추경호 vs 이진숙 완전 분석.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 vs 이진숙 대구시장 빅매치. 대구 중앙정부 충돌 시나리오 완전 해부. 이 두 영상 놓치지 마시려면 알림 설정 꼭 해두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 법인카드 의혹, 방통위 논란, 보도 지침 의혹, 이 모든 것들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들은 의혹으로, 혐의 단계는 혐의로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공직을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의혹이 쌓이고 혐의가 제기되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 판단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대구의 미래는 대구 시민들이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